자, 그 다음에 A의 우리말에 맞도록 괄호 안의 어구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해서 바르게 배열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바르게 배열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얘기했어. 배열하라는 문제는 얘만 쓰면 되잖아. 그래서 얘 배열할 때, 영작할 때 반드시 지우면서 하라 그랬어. 너네 헷갈리지 않게. 자, 그럼 A의 우리말을 보니까 외면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무엇이 될지를 보여주는 이런 얘기여서 보여주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And there's nothing in you로 시작하죠. There's nothing in you. 다음에 외면에는이니까 뭐부터 나와야 돼? 외면에는 뭐야? On the outside 이렇게 들어가야죠. 외면에는 여기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무엇이 될 줄 보여주는 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 선행사가 있어? 이 문장에? 우리가 지금 보니까 대시 접속사 what도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을 어떻게 쓰느냐야. 어떻게 쓰느냐? 그쵸?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거 어떻게 썼어? 보니까 보여주는 이라는 얘가 동사가 돼야 되는 건 알겠지. 보여주는. 근데 뭐가 보여주는 거야? 네 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무엇이 될지 보여주는 게 외면에는 있어 없어? 없다라는 게 결국은 nothing이 중요한 거잖아. 그치? 외면을 봐서는 네가 나중에 뭐가 될지를 보여주는 게 없다라고 할아버지가 말하고 싶으신 거잖아. 이해돼? 그러면 얘를 선행사로 봐야지. 얘를 선행사로. 그 nothing이 뭐야? 여기에 접속사가 나올 거고 show 그다음에 뭘 보여준다고? show 쓰죠. nothing이니까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지. 여기서 접속사는 대시겠어? what이겠어? 선행사가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대시 들어가줘야지. 대시.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에 nothing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in you랑 on the outside라는 게 삽입절로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선행사가 있고 얘를 꾸며주는 애가 요 뒤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선행사가 반드시 앞에 있진 않는다고. 관계대명사 앞에 있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뭐를? 네가 무엇이 될지를 이라고 해서 show는 보통 사형식 동사로 쓰여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이렇게 보여주지. 그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네가 무엇이 될지를 보여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좀 어렵거든? shows others 다음에 네가 무엇이 될지를 보여주는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고 있어? 여기도 목적어니까 명사절 들어가야 되죠. 여기는 선행사가 없으니까 what절이 들어가주면 되겠지. what. 그 다음에 뭐겠어? 너가 you 무엇이 될지 will 그 다음에 become 이렇게 들어가죠. 무엇이 될지 이렇게. 그러면 무엇이 된다라는 보어가 빠져있지. what절에는 보어 뭔가 하나가 빠져야 된다 그랬으니까 보어가 빠진 걸로 잘 들어왔죠. 그래서 what you will become 네가 무엇이 될지를 명사절 목적어 됐고 누군가에게 others 그 다음에 보여주다 라는 shows까지. 요거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보세요. 됐어? 넘어가도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복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들어가는 거 보자. palm oil이라는 건 야자유 얘기하는 거야. palm oil is an edible. edible이 무슨 뜻이야? 우리 보통 이렇게 IVL, 그러니까 able에서 변형된 형태로 많이 들어가면 가능성을 얘기하는 형용사가 된다 그랬어. edible이라는 건 먹을 수 있는 이런 뜻이지. 먹을 수 있는. 이 야자유라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야채 오일이라는 거야. 근데 we get from the pulp of palm oil palm. pulp이라는 거는 과육이죠. 누구에 대한 과육이야? oil palm. 기름, 야자, tree fruit. 나무 열매에 뭐 이걸 굳이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러한 열매 이런 과일들의 과육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이 베지터블 오일이라는 거지. 먹을 수 있는 베지터블 오일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가 선행사니까 뒤에는 뭐가 와줘야 돼? 뒤에가 완전한 문장일까? 불완전한 문장일까? 완전한 문장? 우리는 get 얻는 거야. 뭘 얻는 거야? vegetable 오일을. 이 오일을 이렇게. 그래서 원래 목적어가 있었어. 근데 그 목적어가 앞으로 나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모르면 선행사로 보이는 애를 뒤로 보내버려. 원래 자리가 있었을 거 아니야. 불완전하다면. 이해돼? 근데 걔를 보내보니까 우리가 이 오일을 이 과육에서부터 얻은 거야. 이해돼? 그래서 여기가 원래 목적어였던 오일이 빠져 있었던 거니까 여기는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야. 뭐랑 뭐가 들어갈 수 있지? 그치? 대시나 오이치 둘 다 들어갈 수 있지. 그런데 중복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밑에를 보면은 뭔가 하나가 빠지게 될 거야. 볼게. 보자. 두 번째 보니까요. 팜 오일 프로덕션 여기 볼게. 팜 오일 프로덕션. 이 야자유의 프로덕션 생산은 이 야자유의 생산은 is seen as a way 보여진다라는 거죠. 뭐로써 보여지는 거야? 한 가지의 방법으로써 보여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보통 way가 나오고 ability 나오고 이런 애들이 나온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 투부정사가 무슨 용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어? 그렇지. 형용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 이 way나 ability가 어떤 애인지에 대해서 꾸며주는 역할일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to escape poverty 뭐 하기 위한 뭐 하려고 escape poverty 이게 뭐야? 가난이지. 가난을 탈출하려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보여진다라는 거야. 이 야자유를 생산을 하는 게 어디에서? For the population of developing country. developing country는 개발도상국 이러지. 개발하고 있는 나라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나라지. 개발도상국들의 population이 뭐야? 그치. 인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빈곤한 인구들이 개발도상국의 빈곤한 사람들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보여진다라는 거야. 이 야자유 생산이. 그 다음에 보니까 it's produced. 걔가 생산이 되는 거지. 여기서 25겠어. 누가 생산이 되고 있겠어? 야자유겠지, 야자유. 이 오일이 생산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it drives economic development. 경제적으로 발전을 drive라는 건 추진하다라는 거지. 그만큼 뭔가 빠르게 추진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자유의 생산이 개발도상국에서 굉장히 어떤 빈곤 탈출의 수단으로서 쓰여진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여기에 B에 들어갈 만한 애가 뭐가 있을까? 일단 선행사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선행사 누구야? Developing countries. 그치, 개발도상국. 얘네가 선행사겠지. 이게 어떤 나라들이냐면 이 경제적인 발달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야자유들을 생산하는 나라들이겠지. 맞아? 그러면 이 뒤에가 완전하다고 봐야 될까? 불완전하다고 봐야 될까? 불완전하다고 봐야 돼. 왜? 목적어나 보어가 없어서? 근데 내가 말했지. 이 비동사 다음에 pp가 오면 얘는 무슨 형태야? 수동태. 수동태라는 건 원래 능동태 3형식 이상에서부터 내려온 애기 때문에 얘는 4형식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1형식처럼 보이는 애가 완전한 문장일 수가 있어. 모르겠으면 내가 선행사 넘겨보라 그랬어. 어디로 들어갈 수 있겠어? 못 들어가겠지. 그래서 얘를 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은 장소를 말하는 거니까 얘는 관계부사 where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개발도상국이라는 게 어떤 나라냐면 where it's produced. 야자유를 생산하는 나라인 거야. 얘네 생산하는 나라들. 이렇게 들어가겠네. 자, 그 다음에 C를 볼까요? However, 그런데 the rapid expansion, 굉장히 급속한 확장, 뭐에 대한 확장? Of oil palm plantation. plantation이 뭐죠? 플랜트가 심다니까 얘는 뭐겠어? 심는 곳이 어디겠어? 농장이겠죠.
그렇죠? 이런 야자들을 야자유가 아니고 요 야자나무 열매 요것들의 농장에 그런 갑작스러운 팽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게 돈 버는 수단이니까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수단이니까 엄청나게 확장을 시켜가지고 이 야자유를 생산을 한다는 얘기야. 이러한 것에 뜻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 다음에는 뭐가 나올 수 있어? 는 동사니까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목적어가 되는 절이 나와줘야겠지. 목적어가 되는 절. 그러면 여기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목적어 절을 이끌 수 있는 접속사가 누가 있어? 접속사 that도 가능하고 또 관계대명사 what도 가능하겠네. 그치?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뒤에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라 그랬어요. 보니까 palm oil production 이 야자유 생산은 또한 뭐야? also a major contributor 라고 해서 중요한 메인 원인 제공자다라고 해서 주격 보어까지 나왔네. 그러면 이거를 완전하다고 해야 돼? 불완전하다고 해야 돼? 뭐가 빠졌어? 이 야자유 생산은 주요한 원인 제공자래. contributor, 원인 제공자래. 뭐에 대한? 얘들아, massive가 뭐야? massive 거대한 이런 뜻이 거대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단어를 모르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 forest라는 단어 보이죠? forest. 다음에 앞에 보니까 D가 붙었어. D가. 그러면은 이 살림을 벗어난다라는 얘기잖아. D가 붙으면.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살림을 벌채한다라는 거야. 벌채. 이 살림의 나무들을 베어내면 그게 곧 파괴를 얘기하는 거겠지. 파괴를. 그러니까 이게 거대하게 파괴를 한다는 거지. 뭐가? 이 야자유 농장을 지으려고 급작스럽게 확장하면 결국은 살림 벌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보니까 주어, 동사, 주격, 보어로 다 나왔으니까 얘는 뭐밖에 안 되겠어? what이 안 되고 that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A에서 that은 중복이 안 되니까 여기선 that이 사라지고 which만 가능해진다. 그래서 which, where, that 이런 식으로. 됐어? 넘어가자. 보자. 우리는 동사의 밑줄이라고 했는데 동사를 항상 잘 신경을 써줘야 돼. 동사는 일단 첫 번째로 뭘 신경 쓰냐? 주어와 동사가 스위치가 되는가? 내가 이거는 우리 서답형 할 때도 항상 스위치, CJH 이런 거 신경 쓰라 그랬죠. 스위치가 되느냐. 그럼 이 스위치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야. 문장에서 뭐를 일단 파악을 해줘야 우리 스위치를 알 수 있어? 주어겠지. 주어를 일단 파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주어가 단수다. 그러면 단수동사. 주어가 복수다. 그러면 복수동사. 이런 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일치라고 하지. 근데 이게 간단하면 좋은데 이 주어가 굉장히 복잡할 때가 많단 말이야. 너희가 보는 문장들은 점점 더 복잡해질 거야. 그럴 때 주어가 누군지를 찾는 것, 그리고 그 주어 속에서 스위치할 때 봐야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내는 게 항상 중요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동사가 이렇게 나온다면 이 동사의 스위치는 주어가 이미 없잖아. 사라졌잖아. 관계대명사로 똑같잖아. 그럴 때는 누구랑 시킨다? 선행사랑 시킨다. 이런 부분. 그쵸? 선행사. 이 주격 관계대명사의 동사는 선행사랑 스위치 시킨다. 자, 그 다음에 명사구, 명사절 주어. 우리 이거 대표적인 거 있어. 동명사구 같은 거. 그쵸? 걔네는 우리 무슨 동사라고 얘기해? 무슨 취급한다 그러게? 동명사 같은 거? 단수 취급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얘도 단수 동사. 그리고 each나 every는 각각의 모든 이런 얘기 있기 때문에 얘는 단수 동사로 취급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both가 들어가면 어쨌든 둘 다라는 거잖아. 결국은 두 개 이상이라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항상 무슨 취급? 복수 취급을 해서 동사도 복수 동사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되고, 더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가면 우리는 뭐뭐 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지. poor or 같은
가난한이라는 형용사 앞에 더가 붙어버리면 얘는 뭐야? 가난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돼버린다라는 거. 그럴 때는 이 사람들로 끝나는 거니까 얘도 복수동사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복수동사다. 그 다음에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 of가 나와서 A와 B로 나눌 때 A에 수일치시키냐 B에 수일치시키냐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 B의 A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원래 of가 나오면. 그러면 중요한 건 B가 아니고 B의 A가 중요한 거잖아. 그치? 원래 of가 나오면 A에 일치를 시키는 게 맞아. 그런데 A가 부분 표현이래. 이 B 중에, 이 B의 명사 중에 부분이야. 그러니까 뭐 50%든지 아니면 3분의 1이든지 이런 식으로 썸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나와버리면 부분 표현에다가 우리가 스위치를 시키는 게 아니고 어디다 시키냐? 요 명사의 수의 동사를 일치시킨다. 원래 기본적으로 of가 나오면 이 어디에? B의 A, 그러니까 요 부분에 스위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부분 표현이 A 부분에 나와버리면 B에 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거 헷갈릴 수 있어. 그 다음에 원어브 복수명사. 복수 이 여러 개 중에 하나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여러 개가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 여기가 중요하지. 그래서 여기에 수일치를 시켜서 얘는 단수 동사가 나온다 이 얘기야. 그래서 항상 무조건적으로 외우지 말고 그래서 이 of가 나왔을 때 중요한 부분이 어디야? 말하고 싶은 부분이 어딘지를 확인을 해서 수일치를 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당연히 시제도 동사는 시제가 중요하지. 시제를 봐야 되는데 문장 속에서 뭐를 나타내는 부사구나 절이겠어. 당연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나 부사절이 시제의 단서가 난다. 그거 나타내는 애들은 뭐야? 예를 들면 yesterday면 과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 현재 완료는 누구랑 같이 쓰이냐지. since나 for 이런 식으로 계속적 용법으로 쓰일 때는 since 뒤에는 과거 시점이 쓰인다라는 거.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우리가 원래 현재 완료는 yesterday나 어묵 같은 애들이랑 같이 쓸 수 없다 이렇게 배우잖아. 그쵸? 그런데 현재 완료라는 건 과거의 특정 시점부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 특정 시점을 알려주는 since는 반드시 과거 시점과 같이 나온다라는 거.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 요거 계속 나오지. 여기서는 미래 시제를 못 쓰고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 부사절에서 주절에는 위를 쓸 수 있어 없어? 우리가 부사절이 나오면 보통 메인이 되는 주절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접속사, 주어, 동사, 주절도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낸다. 그럼 여기에 미래 시제를 못 쓴다는 건 알겠어. 현재 시제를 쓰라는 거야. 그럼 주절은? 주절에 미래 시제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중요한 건 부사절만 못 쓴다는 거야. 주절에는 미래 시제 들어가.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조건 중에서 if라는 접속사는 조건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또 뭐를 나타낼 수도 있어. 명사절을 이끌 수도 있지. 그 명사절의 접속사일 때는 얘가 if가 명사절의 접속사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들어갈 때는 얘는 미래 시제 쓸 수 있어 없어? 그렇지. 얘는 있어.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if 뒤에는 안 돼. 이렇게 외우지 말고 걔가 부사절인지 명사절인지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요거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동사가 들어가면 보통은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기 때문에 동사의 수위치가 좀 수월해지는데 그 중에서 헷갈리는 부분은 요 가정법 부분이지. 가정법. if 다음에 가정법이 나오면 가정법 과거라는 건 무슨 사실의 반대야?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가정법 과거라는 게 어떤 사실의 반대를 얘기하고 있죠?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미래 사실의 반대. 뭐야? 얘기했어. 뭐라고, 시아야? 얘기하지 않았어? 얘는 뭐야? 중요한 건 현재 사실과 반대. 현재 일어날 일이 굉장히 희박하다 할 때 우리는 if 가정법 과거를 쓰죠.
우리가 if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형을 쓸 거라 그래. if 주어 그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 이렇게 쓸 거라서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얘는 실제로는 현재 일어난 일의 반대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if는 아까 말했듯이 조건절로 쓰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가능성이 있는 일에서도 쓸 수 있단 말이야. 내일 비가 올 수 있어. 실제로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도 if를 쓸 수 있고 내일 비가 올 가능성이 내일 눈이 올 가능성이 있어? 없지. 그런 거 할 때도 if를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대로 현재 사실에 관한 얘기라고 현재형을 써버리면 우리가 파악이 안 돼. 얘가 가정을 얘기하는 건지 가능성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파악이 안 된다고. 그래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진짜 가능성이 없어. 아니면 일어난 사실의 반대야. 그럴 때는 이 시제의 차이를 둬서 이거 가능성 없는 일이야. 근데 만약에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기 때문에 과거형을 쓴다고요. 요거 이해돼? 그래서 가정법 과거형에는 동사의 과거형이 if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절에는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가요. 조동사의 과거형. 마찬가지로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가 들어가겠어? 동사의 과거 완료형이니까 had, pp 이렇게 들어가겠죠. had, pp. 얘는 if절에 과거 완료형을 쓸 거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그러고 아까 말했듯이 과거를 쓰면 우리가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했어. 그럼 과거 완료를 쓰면 무슨 사실의 반대겠어? 과거 사실의 반대겠지. 요거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리고 주절에는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나오고 have, pp 쓴다라는 거 요거 헷갈리지 말고. 그 다음에 보자. 주어 다음에 요구나 제안이나 주장이나 명령의 동사가 나오면 이 대절 뒤에 당위성이 들어가. 너 이거 반드시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렇게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령한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대절 이하를 해야만 한다고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대절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해야 한다니까 should. 근데 should는 뭐야? 생략이 가능해서 내가 지금 괄호 친 거예요. 생략이 가능하고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 왜? should가 들어가니까. 이거의 동사는 뭐가 있을 수 있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suggest 같은 애들 있죠. suggest 혹은 insist 같은 애들 있고 order 같은 애들도 있고 recommend 같은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이 오면 무조건 대 뒤에 should다 이게 아니고 대절이 당위성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띠고 있을 때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능동인지 수동인지 고려해라 라는 거 요거 한번 보시고 요거는 계속 해왔던 부분이지.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사용되다. be used to 다음에 ing 나오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요거 헷갈리지 말고 또 그냥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면 얘는 뭐였어? be 없이. 그치. 뭐뭐 하곤 했다.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이런 얘기였죠. 요거 세 가지는 헷갈리지 않게 항상 보시고 그 다음에 병렬 구조 보시면 and or but 이런 것으로 병렬 구조일 때는 문법적으로 무슨 형태겠어? 서로 대등한 형태니까 우리가 이런 걸 등위 접속사라고 하죠. 등위 접속사. 문법적으로 대등한 관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 하고 우리 숙제로 59쪽부터 63쪽까지 가능하실까요? 63쪽까지 해서 오는 걸로. 이따 독해 시간에 봅시다. 범위 우리 배우면 되지? 여기까지 좀 되지. 응? 뭐라고?